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전국에서 벌어지는데 이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개신교 단체 세이브 코리아가 오는 15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 경찰에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주말마다 5.18 민주광장에서는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앞서 지난 6일입니다. 탄핵 반대를 외치는 유튜버 안정권 씨가 집회를 신청했지만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민주광장에 극우를 위한 공간은 없다. 나치는 홀로코스트 기념공간에서 집회할 수 없다며 불을 했습니다. 세이브 코리아 집회 연서로 나선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강 시장을 향해 독재다. 민주주의 근간을 깨뜨리는 망언이라고 비판하며 이번에도 집회를 막을 거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전한길 씨인지 김한길 씨인지 모르지만 찾아갈 곳을 찾아가야지 5.18 거기가 어디라고 전 씨를 비판했습니다. 강 시장이 허락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걸 놓고는 이제 여러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신우기 대표 어떻게 봅니까? 근데 이게 사실 집회 시위 그리고 결사의 자유는 이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신고만 하면은 폭넓게 보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폭력적인 시위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위를 방해하면 또 처벌도 받고요. 굉장히 강력하게 보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위를 하겠다는 분들, 세이브 코리아라는 분들은 지금까지 그 집회 시위를 통해 가지고 보여왔던 그 내용들을 보면 과연 저거를 집회 시위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이 보유한 기본권의 보호 범위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장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아예 아무 주장도 안 했다 그러면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열어둘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이미 여러 차례 집회 시위를 통해 가지고 본인들의 주장을 다 드러냈거든요. 근데 그 주장의 내용들을 보면 결국에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다. 내지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뭐 헌법재판관들 불이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전한길 씨도 결국에는 헌법재판에 대해서 불복종 운동을 선동하는 이제 이런 식의 주장들을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 이게 광주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5.18이라고 하는 민주화의 상징적인 곳에서 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근본적으로 이런 식의 시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기본권의 범위로 보장을 해줘야 되나? 전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강기정 시장이 이건 저는 불허를 내주는 게 더 맞지 않나 전 그렇게 봅니다. 교수님, 네. 신은규 대표는 예. 강기정 시장이 적절한 결정을 한 것 같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 의견이 좀 다른데요. 그 우리가 존 밀턴이라는 그 400년 전의 사람이 오늘날 현대 언론 자유의 그 원칙을 세웠잖아요. 예. 누구든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광장에 예. 들어와서 누구든지 얘기해가지고 김두수가 잘하는지 신인규가 잘하는지 정국이 잘하는지 그 예. 판단은 대중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다 누구한테나 열어달라는 건데 강기정 시장이 뭐 본인이 판단에 의해서 이제 문을 닫은 거죠. 이전 사례도 있습니다. 구미에서 뭐 그 가수 이승환인가요? 예. 뭐 못하게 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언론 자유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게 자꾸 개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그 이해는 갑니다. 그 안정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유튜브라고 돼. 유튜브가 아니에요. 이 유튜브 회사에서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계정 그 박탈을 해가지고 지금 그 유튜브 활동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정말 욕설의 대마왕 같은 사람 아닙니까? 이 보수라고 하는데 저는 이 사람이 왜 보수인지 참 그것도 캐스천 마크기도 하고 그다음 전한길 이 사람은 왜 갑자기 또 느닷없이 뛰어 들어가가지고 갈 곳 없는 이 아스팔트 극우 그 지지자들을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런 분들을 갖다가 오도를 해가지고 이제 믿을 거는 전한길이밖에 없다. 홍준표 시장 부인까지 그 사진 찍고 그런 그 이미지가 나오던데 우리 사회가 이런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다 보니까 오죽하면 강 시장이 이런 판단을 내렸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박지원 그 의원의 한 얘기가 전한길인지 김한길인지 김한길이 왜 나오냐 봤더니 약간의 불만이 있는 거죠. 윤석열 정부의 그 어떤 협력, 협조 이미지가 이제 김한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그 사상의 자유시장 입장에서 누구든지 얘기를 해라. 쓰레기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은 대중들이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앞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급해주신 가수 이승환 씨가 탄핵되니까 좋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미시에서 이제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하려고 했는데 구미시장이 허가를 안 줬습니다. 정치 선동 안 하겠다는 그 단서를 달았는데 서약서에 사인을 안 했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가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저는 뭐 강 시장의 고민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 그런데 역으로 보면 그럼 대구에서 탄핵 찬성 집회를 곡자 집회라고 불허했다. 그런 거하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네. 그러면 사실은 광주는 더 사실은 개방 공포의 갈라파고스처럼 예.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더 큰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어야 된다. 그리고 근데 뭐 선거 때도 보니까 강기정 시장이 74.91%라고 하는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시장이 됐지만 강기정 시장을 안 찍은 25.09%가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호흡하고 숨쉬고 그러면 과격한 것은 강주 시민이 판단하는 몫이다. 그까지를 가지고 물론 이제 조례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요. 권리도 있고 뭐 그럴 만하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큰 강주를 위해서는 더 큰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열어줄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것이 열었을 때 오히려 더 저 사람들 진짜 말 안 되는 얘기 하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아예 박탈하는 것은 광주시가 구미시 되는 거죠. 근데 대구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구시가 만약에 뭐 극자들 진보적인 단체 집회하는 거 맞겠다. 그러면 사실은 뭐 이게 정당성이 있지만 물론 막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구와 강주의 상징성을 봤을 때 이게 막는다는 것은 대구의 강주가 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준수 원장님. 예, 이제 딱 한 가지 핵심은 5.18 민주광장이라는 것 같아요. 이 상징성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면 뭐 막을 이유도 없을 것이고 막지도 않았을 건데 그래서 이제 강기정 강주시장이 이걸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 민주주의나 민주주의 발전 전체를 생각해 보면 굳이 이걸 막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을 만한 여러 가지 개인적 고뇌는 강기정 시장이 메시지를 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강장의 허가 문제, 특히 뭐 정치 집회 관련된 좌우 이런 거는 가능하면 막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중들이 판단해야 될 일이고 이게 전환기 씨가 온다고 해서 뭐 강주 시민들의 지지가 뭐 이게 생각이 바뀌거나 그러지도 않을 거고요. 뭐 이미 이야기한 게 다 국민들한테 전달돼 있고 그리고 요즘 같은 SNS 발전 상황에서는 뭐 장소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여기서 이제 강주에서 이야기했듯이 홀로코스트 장소에서 홀로코스트를 반대하는 뭔가 그거에 맞지 않는 것을 할 때 과연 허용할 수 있느냐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데 그런 것처럼 한 번은 생각해보고 국민들이 생각한 이게 무슨 문제냐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는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뭐 강주로만의 어떤 고립되는 것보다는 이게 한국 전체 그리고 아시아 전체 이런 희망을 줬고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넓혀가는 이런 측면에서 좀 더 포용력과 개방성을 유지하는 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댓글 의견 두 개 소개를 해드립니다. 세이브 코리아 대구 집회 5만 넘게 왔는데 이 시민들은 그럼 다 불법 폭도인가? 이런 의견 주셨고요. 반면에 계엄군의 피해를 보는 광주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집회를 하는 게 이해가 되나? 이렇게 엇갈리는 의견입니다. 신우기 대표가 세부는 그래도 약간 좀 개방적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어서.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이 평시라고 하면은 어느 때보다 광장을 열어야 되고요. 어느 때보다 사상의 자유를 가지고 경쟁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내란의 혐의로 현직 대통령이 지금 파면 위기에 있고 형사재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란이 진압되지 않아가지고 국민들은 계속 이 계엄의 공포 속에 지금 떨고 있거든요. 지금 국민들은요 서부지법의 폭동 난동 사태를 받고 저게 이제 헌법재판소로 불이 번져가지고 만약에 파면 결정 내렸는데 헌재로 폭도들이 다 몰려들어가서 부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탄핵에 불복하면 어떡하지? 이 고민과 불안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세이브 코리아에서 이런 분들 극우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게요. 이게 무슨 우파 좌파의 얘기가 됩니까?
그냥 극단적으로 헌법재판소 불복하자고 하는 사람들은요 극우 단체가 아니라 레디컬한 반헌법 체제 세력, 반국가 세력을 이런 사람들한테 저는 딱지를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시민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지 말자라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대한민국 형법에 내란 선전 선동죄는 왜 놔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의문과 고민 속에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시기에 지금 우리 패널분들께서 얘기하신 사상의 자유와 그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저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반공화국적이고 반헌법적인 주장들은 전 규제해야 된다. 우리가 자유가 있다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때리면 됩니까? 자유가 있다 해서 지나가는 사람 칼로 찌르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사상의 자유에서 지금 보장할 수 있는 권리 보호의 범위를 넘어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이건 강경하게 전 대처를 하는 것이 맞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박지원 의원이 전환길인지 김한길인지 5.18 광역이 어디라고 이 대목에서 보면 이제 그 전한길이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사 강사가 이제 그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면서 이제 세력을 좀 확장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댓글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한길은 애국자인가? 아니면 돈벌이를 위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걸까? 전광훈 목사 뒤를 이어 전한길이 그 길목을 지킨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안정권은 불허하고 전한길은 허락하면 이건 또 이상하지. 첫 단추를 잘못 깬 듯. 이런 의견. 그러면서 김한길은 무슨 죄인가? 라는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자,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박지원 의원의 그 워딩에도 이 전한길이라는 일종의 약간 트라우마 내지는 좀 공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뭐 우파가 젤렌스키나 마크론과 비슷한 그 존재로 이번 대선에 뛰어든다면 김문수 장관보다 훨씬 전폭적인 지지로 뭐 보수 후보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그런 면에서는 이게 자꾸 민주당이 빌드업을 시켜주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고발도 한다 그러고 또 광주시장 저는 아까 이제 신인규 대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시장은 허가하고 오히려 경찰과 검찰들이 봤을 때 내란 선동죄라든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든지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발언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부분으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역까지 시장이 판단해서 이렇게 안 한다 하는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다. 그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 민주당도 나도 김한길은 전한길에 대해서 고소 고발하고 막 그런 것 자체가 오히려 역풍을 좀 불게 하는 원인 제공이다 그렇게 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한길 논란. 예, 그 전한길 일타 강사가 헌재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지금 그 내란 선동 혐의로 지금 고발이 돼 있습니다. 그 뒤에 제가 뉴스를 계속 보면은 이 사람이 즉흥 발언을 하지 않고 미리 써와가지고 정확하게 읽어요. 그만큼 조심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는 뭐 시장은 열고 검찰 경찰이 또 체크하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법을 막 10,000개 100,000개 만든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어 가지고 이거 지켜보면서 오버하면은 대중들 심판을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 아까 신인기 변호사는 어떤 특정 개인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 북한에서 우리 사이 좋을 때 인사들 많이 넘어왔잖아요. 다 붙잡아다가 감옥 보내야 되는데 그게 못 보내는 그게 정치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현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강기정 씨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그 포용과 화해를 내세워가지고 한 아주 잘못된 건이 하나 있어요. 광주 시내 한복판에 인민군 소자의 기념공원을 만들었어요. 우리 귀중한 그 피땀 어린 그 세금을 가지고 인민군 소자, 인민군 그 행진곡을 지은 정일성. 정일성이죠, 정일성. 그 기념공을 세워가지고 온 국민의 비판을 받았는데 본인이 아직도 반성이라든가 사과 안 하고 흐물쩍 넘어가고 있어요. 그거 아마 없어지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포용과 화해를 그 내세워놓고 지금 뭐 안정권이라는 사람도 이제 유튜브 자격도 박탈되고 뭐 개고생을 많이 했겠죠. 전한길도 마찬가지 조심하겠죠. 그러면 그 광장을 열어서 기회를 한번 주는 겁니다. 기회를 줘가지고 또 헛소리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광주 시민들이 정확히 지켜보면 아마 그 헛소리 못하게 되는 거죠. 김수수 원장님, 전한길 관련해서 코멘트 전한길 짧게 하시죠. 전한길 씨 문제는 보니까 본인이 한국사 강사라고 하는 건 명성을 높이 쌓았는데 이 명성을 다 한 번에 무너뜨리는
본인이 무너뜨렸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이제 정률성 씨 문제는 사실은 한중 관계가 좀 좋아질 때 관광자원이나 이런 걸 생각했던 거고, 이 정률성 씨가 그 국민의 옛날에 이제 있었던 정두원 의원의 삼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하고도 관련돼 있는 분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려고 했지. 그 인민국 행진곡을 뭐 높이 사서 그걸 기념하려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관광 자원으로 그런 것들 활용한 건데, 그걸 이제 좌우 이념 시각으로 갖다 대버리면,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게 아니 그런 논리면 김일성 전주 김씨거든요. 전주에 김일성 기념관 세워야 됩니다. 그러다 마찬가지로. 북한 관광객이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짧게만 하나 저도 네, 말씀드리고 짧게만. 싶은 게, 이게 법의 형평의 문제를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결국에는 이석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9년형을 선고받았고, 은밀하게 비밀 조직 아로라는 거를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9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전 지금 전환길 씨의 주장, 저렇게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 저 아로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왜 법의 형평에서 어느 진영은 징역 9년 살리고 어느 진영은 저렇게 떠들고 다녀도 다 허가해주고 다 허용해줘야 되는 겁니까?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